그러면 학업까지 그만두고 왜 거기 가서 빨래하고 막 똥치고 그 일을 왜 했을까? 안창호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막 백인들이 모여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야 그러고 봤더니 새까만 상투를 둔 두 사람이 상투를 부여잡고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선인인 거예요. 동포를 만났는데 거기서 막 싸우는데 백인들이 조롱하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너무 놀래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이 가서 싸움을 말리고 따로 불러다가 여쭤봤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인삼 팔고 있는데 저 자식이 와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거기서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동포끼리 여기 와가지고 서로 도와야지 싸우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사세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한인이 사는 마을을 가면서 안창호 선생이 충격을 받아. 마을이 저기거든요. 딱 갔는데 냄새. 처음 맡아보는 막 불쾌한 냄새가 나고 가서 봤는데 이게 눈을 의심한 거예요. 안 씻고 막 더럽고 무질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지거리를 하고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 동포들이 이렇게 사는 걸 내가 두고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잠깐 중단을 해요. 공부는 어차피 늦은 공부 조금 더 뒤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학교 대신 한인촌으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가서 다짜고짜 뭘 하냐. 가서 뭐 말도 안 해. 그냥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빗자루부터 찾아요. 마당부터 씁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럼 여기는 조선 사람들이 당신 누구예요? 뭐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또 막 이불 빨고 옷 빨고 그래갖고 한인들이 처음에 오해를 해요. 뭐야? 무슨 목적으로 이러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동네가 깨끗해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같이 빨게요. 그래서 같이 빨래요. 그러면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면도도 좀 하시고 옷도 빨아입고 좀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그런 욕하지 마시고요. 서로 질서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한인촌이 무슨 럭셔리 명품거리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인 건물주. 그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뭐야? 그랬더니 한인의 지도자가 오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선생님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네. 그래서 딱 왔는데 그 두 번 놀래. 한인 지도자라고 그래서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애가 온 거예요. 이거 서인들이 볼 때는 어리게 보잖아요. 당신 뭐예요?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래 저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똑똑한 젊은이구만. 그러면 말이에요. 내 선물 하나 할게. 어차피 내 건물이나 이 거리가 깨끗해졌으니까 한인들한테는 1년에 한 달은 월세를 안 받겠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그리고 그걸 전하니까 여기는 동포들이 더 좋아하면서 선생님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창호는 학업까지 그만두고 왜 거기 가서 막 빨래하고 막 똥치고 그 일을 왜 했을까? 안창호 선생님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일부터 풀어나가야 되고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일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 동포 여러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권을 피탈하려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인은 미개하다예요. 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맺은 조약이 일사보호조약이 일본식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너희 조선인을 보호해줄게, 아껴줄게, 너희 미개하잖아, 가르쳐줄게. 그게 그들의 명분인데 우리가 옷도 안 빨고 막 욕지거리 하면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거는 그들의 침략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비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 일단 행동하고 말로써 이유를 밝히니까 모든 동포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거죠. 근데 하루는 또 소식이 들려온다. 선생님,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요? 아이고,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렌지 농장이에요. 오렌지? 일단 가는 거예요. 이분은 특징이 가자. 일단 가면서 듣는 거. 오렌지 뭐? 오렌지 왜? 뭐? 오렌지로 딱 갔어. 오렌지를 갔는데, 아이고, 여기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렌지 농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오렌지를 따는 일을 동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그 직업 소개서를 차려놓고 일본인들만 이렇게 뽑아서 쓰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안 뽑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도 지르고 들어눕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 상황을 딱 파악하고 그 동포들을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게 일본인 때문이다. 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 상황을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농장주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은 오렌지만 성실히 잘 따면 중국인이건 일본인이건 한인이건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게, 일자리를 못 얻는 게 그 뭐 직업 소개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 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셨죠?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뭔지 우리 한번 보여줍시다. 그러고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서 아예 안창호 선생이 그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하고. 그래서 오렌지를 따기 시작하는데, 그 혹시 그 LA 그 캘리포니아 쪽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죠? 거기 덥죠? 너무 덥고 떼약볕 있잖아요. 선크림도 없는데 거기서 쉬질 않고 따는 거, 안창호 선생. 직접 오렌지를 따는데 이 따는 게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뭐 무슨 막 진짜 뭐 사명감을 가지고 따는 거예요. 선생님 와서 점심 좀 드세요. 먼저 드십시오. 제가 좀 따겠습니다. 계속 따. 그래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들고 다니는 그 오렌지 바구니의 무게가 40kg. 특전사 완전 군장하고 똑같았다.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오렌지를 따는 노동인 것 같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땀으로써 한인들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우리가 여기서 뿌리를 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이것이 진정한 독립운동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오렌지를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 서부에 뿌리를 내린 게 바로 지금 한인들, 미주 한인 1세대들이다. 동상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옆에 동상이 2개가 더 있거든요. 혹시 누구 동상인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킹. 그 옆에 있는 동상은 마하트마 간디. 간디, MK하고 같은 급이에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의 길도 있어요. 인터체인지.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을지로, 충무로, 충무공 이순신하고 을지문덕하고 같은 급이라니까요, 거기서. 우체국도 있어요. 안창호 선생님. 이름을 딴. 그리고 매년 11월 9일 선생님의 그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런 미주 독립운동, 한인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드신 대부가 바로 안창호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안창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905년 을사년. 무슨 조약? 을사 늑약이 체결됐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외교권을 뺏긴 거예요. 외교권을 뺏겼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조약을 못 맺어요, 다른 나라. 그리고 뭐 안창호 같은 분들 여권, 공사, 대사 다 일본인들이 그 감독을 하는 거예요. 국권은 물론 5년 뒤에 뺏기지만은 사실상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안창호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내가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친일 행보를 걷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어요. 그때 러일 전쟁 때부터 미국이 돕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 동포들을 두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우리나라로 와서 여기서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창호가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요. 일단 미주 독립운동의 아버지죠.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을 정말 잘했어요. 우리 근대사에서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사람 있습니다. 안창호하고 소파 방정환. 안창호는 우리가 그 육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고만 보잖아. 원고만 봐도 심장이 뛰어요. 정말 말씀을 잘하셨고,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죠. 구연동화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연설보다는 구연동화, 연기를 하십니다. 설민석이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결이 다르지만 하여튼 연설 쪽은 무조건 안창호 선생님이셨어요. 막 팬덤이 엄청났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안창호 선생이 한 연설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지금 을사늑약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권을 박탈당한 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가 1번. 두 번째,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이가 여기는 황제의 뜻도 없이 자기들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함이 두 번째. 세 번째, 깨어나라. 왜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무기력하게 있냐? 우리 하나 되어서 이 나라 망구로 가는 길을 없애고 우리 자주독립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고 하나 됩시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다음 강연을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딱 찾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날로 표현한 팬입니다.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 그때 아마 안창호 선생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젊어서 서재필 선생님 강연장 쫓아다니면서 막 선생님 했는데 이젠 나의 팬이 이렇게 많구나. 딱 보니까 나보다 좀 어려 보이는데 하얗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선생님 강연 듣고 저도 훌륭한 교육자가 될 거예요. 아이고 제가 사실은 제가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사망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요. 제가 지금 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기억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1907년에 둘이 만납니다. 이렇게. 그때 안창호는 알지 못했어요. 2년 뒤에 이 교장 선생이 하얼빈에서 이토를 처단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뿌리가 될지 그때는 영웅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동료를 한번 바라보십니다. 저렇게 눈 한번 마주치세요. 당신이 안중근이십니까? 당신이 김구군이요. 당신이 안창호시군요. 제가 지금까지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최대한 제가 정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또 막 강연을 다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맨날 큰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 또 문제입니까? 지금 일본 팬들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리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야. 컬처 쇼크. 스코이! 잊지마! 이 최고다! 그래서 실제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세치어는 100만 대군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해요. 이게 일본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일본의 윗선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자고 합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만나자고 합니다. 이토를 만나러 갔어요. 이토가요, 우리가 볼 땐 침략의 숙계고 이제 원수인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볼 땐 거인이에요. 왜냐하면 청일전쟁, 러인전쟁, 한일병합까지 다 이토 작품이고요. 총리 대신만 4번 했거든요. 일왕은 힘이 없는 거 아시죠? 상징이고요. 실세를 4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화폐까지 얼굴이 들어갔던 그 거인 이토가 안창호 소문을 듣고 연설문을 보고 감탄을 해서 콜을 한 거죠. 그래갖고 둘이 만나요. 딱 만나자마자 이토가 안창호 선생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저 한국하고 중국이 일본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가 돼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대는 나와 같이 이 큰 사업을 경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한테 이 나라 맡길게. 뭐 내가 뭐든 해줄게. 손잡자 이거예요. 응?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록이고 명언이에요. 참고로 안창호 평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해 주신 마음, 그 호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을 가장 잘 도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을 잘 살게 만든 것이 그대였던 거죠. 이때 안창호 나이 29, 이토 66세입니다. 아니, 일본을 잘 살게 만든 게 그대였던 것처럼 한국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바꾸게 하시죠. 만약에 메이지 유신할 때 미국인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팥 심으라 콩 심으라 했으면 그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평범한 외국인이잖아. 나 여기는 통간부 매일 와. 당신 내가 막 부둥켜 안고 선배님 형님 하면서 내가 존경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당신하고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아. 이만. 그리고 딱 일어나서 딱 돌아서 나가. 와, 뒷모습 너무 멋있어. 뒷모습. 이토가 안창호 선생 나가자마자 그 뒷모습을 보면서 측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바른 사람이다. 그게 될 사람이다. 이게 안창호 선생이에요. 참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왔을까요? 바로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왜 우리 역사는 엄중하게 그들을 나누어 간다는가? 그 차이점 지금 공개합니다.